안녕하세요. 스타건건 홀수양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민주당 시민비례정당에 합류할까입니다. 자, 시민을 위하여라는 시민비례정당이 만들어졌죠. 자, 그들은 플랫폼 정당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진보 세력들이 전부 다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들을 넣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자. 결국은 이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미통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대항할 수 있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싸워야 한다. 자, 이런 논리인데요. 민주당이 여기에 합류할지 안 할지를 이제 전 당원 투표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당원들이 하는 투표로 결정된 이런 결과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네요. 자,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손잡고 열린민주당 창당을 했습니다. 이 창당하는 과정이 생중계로 또 중계가 되었고, 이 생중계되는 것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셨어요. 그만큼 열린민주당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비례정당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열린민주당하고 이 비례민주연합 뭐 이런 쪽하고 이거 괜히 분열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 저는 그런 고민은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 당으로 흩어지지만 않는다면 이 미래한국당과의 이 비례 대표 의원 싸움은 숫자 싸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여기에는 민주당이 아마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아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소 정당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정의당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뭐 이런 이야기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의당은 일단은 우리는 꼼수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정의당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죠. 자, 꼼수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꼼수를 누구 때문에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같이 합의됐었던 것은 비례대표 캡 20석이었어요. 캡 20석 원안만 그대로 진행이 됐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정의당의 욕심 때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의당이 캡을 30석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선거에서 꼼수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꼼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정의당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정의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이 되고 싶은 꿈이 있죠. 그런데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그렇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지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끌어올려야지, 본인들이 지금 꼼수로 이 의석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미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고민이 어렵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정의당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하네요. 이 심상정이나 윤소아 원내대표는 우리는 어떠한 비례정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의당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의당도 당원들에게 투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정의당이 이 시민을 위하여라는 비례정당에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열린민주당과 이 시민을 위하여 두 개의 비례정당이 선거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표가 분산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자, 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요 얘기를 오늘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구 선거와는 다르게 비례대표 이쪽은 퍼센트로 의석을 가져갑니다. 표의 퍼센트로. 그러니까 사표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구 선거는 한 표 차이로 승부가 나지만 이 비례대표는 그렇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퍼센트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시민을 위하여라는 시민정당,
여기에서 가져가는 의석수, 열린민주당이 가져가는 의석수 서로 찢어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합산해서 몇 퍼센트가 나오면 그만큼의 합산해서의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계산법대로 하면 비례대표가 한 7석 정도 나온다. 그래서 7석까지만 욕심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선거제도는 군소정당들을 위한 이런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선거제도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 비례대표 7석 이 정도만 욕심을 내고 나머지는 욕심을 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순번을 뒤로 하되 당선 가능한 순번으로 7석을 해달라라는 이야기이죠. 자,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의당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원들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뒷문을 좀 열어놓은 것이죠. 심상정 의원이나 윤소아 원내대표는 우리는 꼼수의 길을 가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걷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는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론을 당원들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시민정당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의당이 들어온다면 자, 민주당의 이 7명의 비례대표 이 순번을 과연 조용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미통당도 아니고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의당이 똥을 뿌리고 있거든요. 자, 수도권 선거에 후보를 다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뭐 못 먹는 감에 침이라도 뱉겠다라는 거거든요. 민주당에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 집은 내놔라. 자, 협박을 합니다. 어이가 없죠. 너희들의 지분이 어디 있는데 자꾸 내놓으라는 건지. 정의당의 지분이 있습니까? 맡겨놓은 지분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은 정의당으로 조금 인심을 써준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지분을 내놓으랍니다. 의석수를 더 내놓으랍니다. 원내 정당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 비례정당에 정의당이 합류하게 됐을 때 이 비례 순번을 맞추는 거에 조용하게 아름답게 조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봉주와 손혜원의 열린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린민주당의 장점은 이 두 명의 리더들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 그러니까 이 순번을 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좀 편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천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잡음이 생길 확률이 그만큼 적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잡음이 많이 나면 우리는 열린민주당을 찍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시민을 위하여가 잡음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게 분열로 표가 분산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 비례대표는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이 퍼센트로 의석수를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열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미통당 이야기도 짧게 한번 해볼게요. 박형준 교수 있죠? 썰전에 나와서 많은 이미지가 좀 좋은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친이계로 알려져 있고 이명박이 대통령일 때 청와대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전면에 나섰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넣으려고 한다. 자, 이게 보수의 민낯이에요. 자, 손혜원, 정봉주 보십시오. 내 욕심을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내 밥그릇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누가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칭 보수라고 하는 이 친일 세력들은 자기 욕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번 주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에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게 왜 남다른 지표라고 보이냐면요. 언론이 수도 없이 때렸습니다. 언론에 총공세를 당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전 세계가 극찬할 정도의 대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자, 이 얘기는 기성 언론들의 힘이 정말 많이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 언론의 장난질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지표였고 너무너무 뿌듯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우리 힘내야 됩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열린민주당이 됐든 시민을 위하여가 됐든 우리는 비례정당을 이쪽으로 찍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고모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택하셔서 어디를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 곳으로 몰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밤 MBC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과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자, MBC 스트레이트가 이걸 그냥 허름하게 다뤘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우리 꼭 이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 그리고 내일 이 이야기 꼭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